하도 어이없었던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최근에 1년 8개월 만에 카톡을 보내왔을까요, 나르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보통사람입니다. 드디어 이혼 재판 스토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혼 기일은 당사자 없이 변호인끼리 진행합니다. 의뢰인인 저에게는 변호사께서 매번 간단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해주는 식이었습니다. 상대 측과 서면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혼인 비용 때와 동일했고요.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제가 원고, 나르가 피고가 되는 점. 그럼 현재까지 있었던 이혼 소송 프로세스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혼 소송 시작일. 미리 보낸 주장 서면으로 소송 스타트. 상대 변호사 불참. 그냥 형식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날. 첫 번째 이혼 기일. 상대 변호사가 5월 말까지 제 주장 서면에 대한 답을 하겠다고 한 날. 두 번째 이혼 기일. 재산에 대해 상세하게 제출해달라고 한 날. 근데 갑자기 상대 주장 서면 증거에 이상한 게 들어있었으니. 세 번째 이혼 기일. 피고에게 묻겠다. 이혼하는 방향으로 가능한가? 원고에게 묻겠다. 이혼만 해주면 좋은지 다음 시간까지 정리하라는 날. 이런 순서로 사실 이미 세 번째 이혼 기일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기보다 조금 더 추려서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까지 한다는 관점에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혼 기일에서 있었던 나르가 주장 서면 증거에 제출해 온 것 중에서 하도 어이없었던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나르가 가정 경제에 대한 기여 부분을 거의 하지 않았다. 즉, 돈을 벌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 나르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왔던 건데요. 자신의 부모가 저에게 500만엔 남짓의 돈을 직접 건넸다고 환전한 내역을 증거라고 제출했던 거였습니다. 저 맹세코 10만엔? 아니, 그 이상 그 이하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일본에 놀러 올 때 쓸 비용으로 환전하거나 자기 아들 주려고 환전한 내역을 마치 저한테 건네줬다는 혼인 비용 때는 없었던 증거인데 이혼 소송 시작되니까 마치 나르네가 가정경제에 기여했다는 식으로 제출해왔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차피 부모가 증여한 돈은 상관이 없다는데도 뭔가 제 주장에 반박하는 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은근슬쩍 자신이 환전해온 것처럼 끼워 넣었더라고요. 이놈들은 이런 새끼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착한 척, 불쌍한 척을 하며 며칠 전에는 강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만나는 방식은 저더러 정하라고. 제가 피신 나가 있는 동안 1월 25일부터 2월 13일 잠깐 강아지 케어하러 갔을 때 변도 하나도 안 치우고 밥도 제때 안 줬고 애들이 양파 먹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고 이게 마지막인가? 라고 발언했던 나르가 강아지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면 둘째 강아지가 죽었을 때 아무런 제스처도 안 할 수 없었을 텐데 나 몰라라 했었거든요. 심지어 대리인을 통해서도 전혀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인간성에 대해 연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정 유발 연극이 나르의 특기니까요. 어느덧 피신한 지 1년 8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긴 싸움으로 지친 부분도 있지만 나르와의 일상에서 얼마나 제 자신을 업신여기며 살아왔는지 혼자 사는 동안 제 자신과 앞으로의 삶,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참된 시간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던 깜깜하던 삶에서 모든 것을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기일에서 판사의 질문, 원고는 피고와 이혼만 해준다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판사에게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